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경제 성장률도 양호한 모습이었고 금리 인상을 저지하지 못했던 노동시장도 살짝은 식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빅테크들의 실적이었는데요. 어제 시간에 우려감을 줬던 메타는 정규장에서 24% 폭락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제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FOMC 회의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상당히 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이 시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해 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일단 혼조세로 좀 거래를 마쳤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있었던 특징들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네, 뉴욕 증시도 우리 시장과 비슷하고, 또 우리 시장은 또 그거에 맞춰 동조화되어가고, 그런 시장이 요즘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예상대로 그냥 변동성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증시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FOMC를 앞두고는 계속 경계감, 그리고, 빅테크 실적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제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6%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한 0.6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미국의 그 GDP도 이게 올해 첫 플러스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너무 안 좋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심리적으로 반응이 좀 좋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모여 있는 그 나스닥은 빅테크 실적들이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종목들의 실적 쇼크 때문에 좀 큰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이 1.6%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은 오늘 그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비슷하게 다우는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가는 것 같고 나스닥은 조금 변동성을 좀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그 ECB에서 2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통화 정책은 정상화되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인상을 좀 시사를 했는데 인플레를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를 꼭 잡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미국 유럽들이 서로 인플레를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제일 우선 목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심리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게 또 실적에 이제 확실한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또 확실한 반응을 나스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것 중에 좀 의미가 있는 것, 눈여겨볼 것들은 맥도날드라든가 실적 좋게 발표된, 네, 왜냐면 이제 소비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 그다음에 캐터필러 같은 좀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 관련해서는 캐터필러 그래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지수를 선방하는 효과가 나온 것 같고 맥도날드는 좀 이따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좋게 나온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미국 시장을 이제 표현하는 빅스 지수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FGI 지수라고 해서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예, 그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공포심 그리고 탐욕, 욕심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예,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지표가 떴는데 이걸 보면 지금 지표가 57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제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되면 50 이하, 중립 이하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자,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악재가 많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악재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조정하는 그런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네, 그런 위원들도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오겠지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니까 기대감으로 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포가 기대감으로 가는 구간에서 이 심리가 중립에서 욕심으로 넘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피어, 그리드죠, 그리드. 예, 탐욕의 초입 그 지점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으로 가는 이 지표가 재밌게도 그 7월에서 8월, 그때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나왔던 그때 흐름하고 비슷해집니다. 이걸 타임라인으로 제가 표현한 그 지표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 그래프 하단에 보면은 거의 준비가 아직 화면이 안 떴나요? 네, 그 하단에 가장 저점인 부분이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계속 할 거라 그러면서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맨 오른쪽이 오늘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바로 직전의 고점이 한 72일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8월입니다. 네,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투자자들, 우리 시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바닥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이젠 좀 끝나겠지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연준은 지금 정책적으로 전혀 변한 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몇몇 인사들이 이거 좀 정책을 이 긴축의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지수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함께 지금 오늘 주말이기도 한데 이번 한 주의 미국 시장 흐름 그리고 우리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결합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금요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요약을 많이 해주셨는데 들어볼 만한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GDP 성장률에 대해서 일단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양호한 수치가 나왔다는 해석도 있고 생각보다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우려감을 봐야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경기 침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에 뭐 기사에도 나왔고 또 제니 렐린 장관도 건전한 경기 둔하다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은 이런 침체에 있지 않고 빠질 염려가 없고 앞으로 나갈 힘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체라기보다 좀 성장이 조금 느려지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걸 겪고 가야 되는 이 고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이유도 뭐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다음 달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FOMC 회의도 열리기도 하고 중간 선거도 있는데 다음 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이 조금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이제, 나와 있는 팩트와 이거를 결합해서 이제 좀 예상을 해보자면, 의외로 11월 1일, 2일 이 FOMC에서 결정되는 결과가 어차피 다 우리는 75 정도로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50에 대한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고, 시장은 의외로 살짝의 랠리 이런 게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인플레를 강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경기 침체와 맞서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쪽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물론 좀 부정적인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잘 선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시장에서 아까도 보여드린 그 투자자들의 심리,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이 시장 자체, 주식 시장에 있는 이런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도 탐욕 구간으로 넘어온 만큼 좀 단기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호재에 좀 민감한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실적 이야기 주셔가지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맥도날드 실적이 뭐 좋았는데 다른 시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시각일까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이 동일 매장에서 매출이 거의 10% 가까이, 그러니까 한 9.5% 정도 네, 증가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중산층, 뭐 쉽게 표현하자면 잘 사는 사람들이 이 패스트푸드를 먹으러 밑으로 내려온 거, 그러니까 중산층 고객의 하향 이동 결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프리 로치라고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효과들 때문에 향후 소비자 지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소비는 긍정적인 이 3분기 결과 이게 아니라, 이런 아닌 결과도 또 이어지긴 바라지만 그게 실제로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3분기 GDP가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 같다. 이런 얘기를 한 피터 부크가 브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다시 마이너스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지금 내가 소비하는 이 수준이 있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본의 아니게 경기가 나도 모르게 체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내가 원래 10,000원짜리 맥도날드를 먹던 사람이 5,000원짜리 맥도날드를 가고, 네, 웃자고 얘기를 드리지만, 네, 맨날 좀 좋은 프랜차이즈 김밥을 드시다가, 네, 어디 천국에 가서, 네, 이렇게 한 줄에 저렴한 그런 김밥을 먹는 것처럼 소비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늘어나는 거는 좋은 영향이 아니라고 본다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맥도날드 자체 실적으로는 괜찮았는데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소비의 질이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안 좋게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에서 사실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 또 애플 실적이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네. 국내 시장에도 애플 밸류 체인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오늘 좀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애플이 잘 보면은 이게 사상 최대 매출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 팀 쿡 CEO도 말씀을 했지만, 강달러가 좀 아쉽다. 왜냐면 이제 지금 이 맥이라고 하잖아요. 이쪽 컴퓨터가. 제가 볼 때는 이 맥 제품군은 25% 정장을 했어요. 좀 이게 애플 아이폰에 좀 가려져서 좀 그런데, 이 전통의 그 맥 제품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고급 제품들이 지금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급하는 게 좀 달리는 그런 영향도 있고, 네. 물론 경기가 좀 안 좋긴 해도 이런 고급 제품들은 오히려 더 잘 팔립니다. 이건 이제 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이왕 소비를 하려면 내가 더 좋은 거를 사야 된다는 심리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애플의 장점인데, 충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우리나라에 여기에 연결된 뭐 회사들, 뭐 특히 부품 회사들이 많아요. 뭐 더구전자라든가 자화전자, BH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LG 이노텍도 그렇고, 네, LG 디스플레이, 네, 큰 반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이 애플의 매출이 다음 분기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좀 영향을 같이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애플은 그래도 어떤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애플의 실적도 상당히 좀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 경제는 아직 탄탄하다고 나오는데 잘 들여다봤을 때 소비 쪽에서는 약간의 좀 질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시장 어제는 좀 독보적인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빅테크와 좀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민감하게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